세 번째, 응급실 이용 방법. 중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밤이라든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했을 때, 그, 대처 방안,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중국은, 특히 우리 북경은 좀 독특하게, 한국하고 달리 약방 내에 당직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가깝게 응급실을 간다고 하면은, 뭐, 리두판대 근처에 있는 뭐, 왕징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기 허평에 있는 중일우호병원이라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 왕징 주변에 있는 약방에 벨이 있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벨이 있어서 벨을 누르면은 안에 당직을 꼭 쓰는 약사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좀 뭐 불친절 하더라도 나오면은 내가 아기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가 아파서 이런 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뭐 해열제라든지 지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먼저 요거를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좀 위중한 경우에는 만약에 못 갈 경우에는요 120번이나 999번 우리나라 이제 119나 일반 번호처럼 120번이나 이제 999번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아시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혹은 또 이제 좀 관련되어 있는 좀 잘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약방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굳이 또 막 이렇게 응급실을 찾거나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는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은 이제 그 말이 달라서요.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극진이고요. 이 지전으로 이제 써 있는 곳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먼저는 문진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외래 진료실이 되고요. 혹시 눈에 띄면은 그 지전이 써져 있는 곳으로 가셔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일우호병원은 그 국제의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그 환자분이 좀 아프셔가지고 모시고 갔었는데요. 뭐 한국 통역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영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라도 중국말이 잘 안 되시면은 영어로라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고요. 좀 비용은 좀 비싸지만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리 응급이어도 돈은 꼭 챙겨가야 되죠. 예. 그 비용은 좀 비싸고요. 많이 비쌉니다. 카드 결제는 되나요? 카드 결제. 카드 결제 물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체제가 시켜서 여기 말하는 과하오 우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나와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체계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아니,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죠. 한국은 접수 안 해도 응급을 일단 들어간 다음에 절차를 밟아주죠. 다 합니다. 접수는 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가의 진료라든 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수납을 하게 하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요즘에는 국가가 일단 먼저 진료를 하고 나중에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근에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서쪽에 그 소아 전문 병원이 또 있던데 그죠? 이름이 뭐죠? 저 큰데요? 예. 거기서 아동병원, 알동면. 네, 거기도 국제부가 있더라고요. 생겼고 뭐 요즘은 틈새 시장도 많이 생기고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뭐 응급실 이용 방법, 안내 이 부분을 보더라도 일단 중국에 오려면 중국말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중국에 살려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응급실을 사업을 하던 중국에 살던 근데 그다음에 내가 중국말을 못하면 주변에 중국말 잘하는 중국 친구들을 뭐 곳곳에 두어서 위급한 상황에는 120, 999 전화 걸면 어떡합니까? 대화가 안 통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응급 상황에서는 중국말 배우는 사람을 빨리 찾고 이게 먼저 더 응급 상황이 맞습니다. 이게 근데 중국어를 한다 치더라도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 부분이 아프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프다는 거지. 일단 이제 120, 999는 일단 와라라고 시작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가 아니라 나 아픈데 오라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래서 지인들을 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안 되면 이제 우리 저 주변에 교포들 중에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중국에 와서 저 또한 중국말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준비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국어는 조금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중국에 입력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병원 이용하는 간단한 회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한결 어려움을 덜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내가 중국어를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또 의사회가 이제 또 콜센터를 또 이제 또 개설을 합니다. 예.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다가 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긴장해 되실 상황이니까 좀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그 예. 120 그 응급 콜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나요? 빨리 데려오고 다양한 응급차 안에 적절한 지역별로 시설이 있나요?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가장 가까운 데가 일단 출동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데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따로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가 특별히 있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서 알아서 증상이나 어떤 뭐라 할까요? 경하고 중요한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병원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이제 앰뷸런스에 타고 있으면 그럼요. 의사들이 여기서는 대동하죠. 그래서 간호사 의사가 여기는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고가의 비용인가요?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이용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서 한 3-4km 떨어진 곳에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 오셨는데 한 200-300원 수준에서 아마 200-300원 수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응급실 이용 방법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황인호 원장님께서 좀 더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 대응을 하시는 성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20 그다음에 999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러놓고 오히려 증상은 아주 이중하지 않은데 이런 앰뷸런스를 불러놓고 오히려 병원에 가서 또 진료하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더 힘든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중국어 그다음에 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동하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그렇게 중하지 않은데 옆에서 도움 못 받아서 바로 갔는데 먼 병원에 갔다든지 또 가서도 응급도 중국이 뭐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바로 진료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 가는 길에 또는 병원에 도착해서도 또 어떤 그 고통을 더 당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그래서 주변에 적어도 그걸 자문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인이라든지 주변에 중국 교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평상시에 좀 채널을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게 구가 3개 있는 게 치료하다는 지우 그 발음대로 해가지고 구해달라. 그러니까 구하고 주. 할 때 구한다 할 때 이제 그 지우 지우. 그 한자 예. 발음대로 해가지고 구구 지우. 하는 거예요? 예. 아. 지우. 잊어버릴까봐.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실제로 갑자기 뭐 어떤 뭐 가족이나 어떤 지인이 갑자기 이제 뭐기 감기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모시가 이렇다던가 하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그 당시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이고 그런 게 제일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120을 불러도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인지 좀 더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 그런 게 사실 예. 그거는 이제 뒤에 7번에 이제 좀 각 과별로 이제 좀 전문성이 뛰어난 중국 병원 예, 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심혈관은 어디다 뭐 요건 따로 이렇게 하고 요건 이제 미리 계획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근데 갑자기 응급 만약에 새벽 2시에 갑자기 혈압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대처를 한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그 말씀을 예가 있으시면은 들어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에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좀 처리 방법인데요. 이따가 또 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혼절을 하거나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보통 이제 이 손발 끝을 다 땁니다. 이렇게 이 끝을 말입니다. 끝을 좀 이렇게 소독된 좀 바늘이라든지 어쨌든 좀 깨끗하게 해서 좀 약간의 이제 피를 내줍니다. 피를 내줘서 이렇게 될 때 좀 이제 좀 이렇게 의식을 좀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와이프 이제 우리 장인 되시는 분도 뇌출혈이 이제 왔는데요. 와서 너무 이제 다급해서 이 손만 땄습니다. 손만 땄는데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딴 손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이제 이거 너무 급하고 이제 부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래쪽을 못 땄습니다. 못 따서 이게 좀 회복이 좀 덜 됐어요. 좀 걸으실 때 우리가 이제 중풍이 왔을 때 좀 이렇게 갈지자로 좀 끄는 이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은 이제 지금 거의 다 되셨지만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좀 의식을 잃었을 때는 좀 따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 밑에 이제 인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눌러준다든지요. 그런 거 일반인이 그렇게 막 해도. 예. 그냥 눌러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눌러보셔도 조금 아프세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리고 심혈관 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 좀 올 때요. 관성동맥이 막히거나 이쪽에 이제 어떤 이쪽에 협심증으로 이제 오실 때는 이제 우리 안쪽에 몸에 이제 한 3, 4cm 위쪽에요. 이쪽에, 손목에. 그쪽을 아주 세게요. 아주 세게, 양쪽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증상으로 이제 쓰러지셨을 때는, 120이라든지 부른 다음에 양쪽을 아주 세게 자극을 주면은, 여기 이제 저희 이론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면은 좀 정상으로, 너무 느리게 뛰면은 다시 박동을 회복해주는, 그런 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이제 경락상의 이제 혈자리입니다. 뇌관이라는 혈자리. 이 두 가지 정도만 해도 그런 이제 어떤 뇌와 관련된 뇌출혈 뇌경색 혹은 이 심혈관과 관련된 이제 어떤 협심증이나 쓰러지셨을 때 이 두 가지만 나눠서 이제 활용을 해주셔도 시간을 일단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벌어서 어떤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아마 도움을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요. 병원에 의료 장비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갖춰진 병원들이 또 중국의 수도인 북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 5번, 6번을 다쳤는데 이 손가락 4마디하고 이쪽하고가 떨어지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걸 MRI를 찍어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 쇠고리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뭘 박아놨는데 빼지 않아도 되는 연구에 뭐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자력으로 인해가지고 신체에 뭐가 가할 수 있다면서 그 병원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기사가 뭘 하다가 뭘 수리를 해야 돼. 어쨌든 갖가지 언니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때 중일병원을 갔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새벽에 네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그걸 MRI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정신 상태는 온전했지만은 정말 응급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120, 999번에서 이렇게 대육한 병원에서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없다면 또 중국말도 안 되는데 굉장히 아찔하죠. 그런 걸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쓰러지거나 그런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이게 중위로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서위가 더 적절한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20을 불러서 갈 때 이제 그 120 앰뷸런스가 가는 그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업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질환에는 어떤 병원이라는 건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이제 메르스도 설명하겠지만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고열 발생이나 이제 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감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게 돼 있어요. 병원 시스템 자체가. 그럼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좀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좀 이제 시간을 벌어서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갑자기 한번 쓰러져 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신경 안 쓰고 토론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그러면 응급실 이용 방법 관련해서는 지금 그 주변 분들 그런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쟤는 누가 아프면은 누구 찾아야 되지?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S대병원에 누가 있느냐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또한 그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아는 친한 형님이 뭐 안 좋은 일 당하셔서 근데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시작합시다. 근데 또 이제 좀 이제 그 친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수술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다뤄지게 될 뭐 중국에서 유명한 병원들 각 이제 그 과목별로 유명한 병원들 뭐 이렇게 그 찾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평소에 뭐 일단 중국말 하는 건 기본이고 또 주변에 조금 더 인간관계를 잘 해서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가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필요할 때 뭐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진 않지만 또 이 중국에서 이 병원 관련해서도 뭔가 평소에 그 지식을 좀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간관계를 좀 네트워크를 쌓아서 그래서 그 어느 분께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 관계를 좀 갖추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을 해주신 전문가 패널님들도 또한 그 대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은 뭐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응급실 이용 방법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